하루가 일본에서 건너온 단 하나의 물건이 한 가족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심영탁 가족의 이야기에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본인 아내 사야의 가족이 한국으로 보낸 전통 물건 하나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세대를 잇고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었다. 최근 공개된 장면에서 심영탁의 아들 하루는 일본에서 도착한 소포를 마주한 순간 평소와 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아직 말이 서툰 어린아이였지만 낯선 물건 앞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그 물건은 일본 가정에서 대대로 역시 우리 아들이야. 내려오는 전통 소품으로 아이의 성장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사야의 부모는 손주 하루를 위해 이 물건을 직접 준비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가족의 염원과 축복을 담아 전통 물건을 건네는 문화가 있다. 단순히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늘 지켜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형상화한 상징물이다. 사야의 가족은 하루가 비록 한국에서 자라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와 사랑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선택했다. 심영탁은 그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알려진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고향,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장벽 속에서도 자신과 아들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처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선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우리의 가족이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장면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이유는 하루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하루는 이내 미소를 짓고 장난처럼 물건을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심영탁은 이 모습을 보며 아이는 본능적으로 사랑과 진심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마음은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사야의 가족에게도 이 선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딸이 타국으로 시집가고 손주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직접 자주 안아주고 곁에 있어주지는 바나나 하나를 잘 으깨주. 못하지만 일본에서 이어온 전통과 마음만큼은 반드시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 가족의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는 방송 이후 큰 공감을 얻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문화는 달라도 가족을 향한 마음은 같다는 것을 느꼈다. 선물 하나에 담긴 무게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는 반응을 보였다. 화려한 연출이나 극적인 설정이 아닌 조용한 진심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준 사례였다. 국적과 언어, 생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진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하루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가창력 뒤에 가려져 있던 그의 삶 속 선택,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 처음 뵙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김동률 씨 음악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평상시 너 서울예고 가면 되지. 안 돼. 근데 저는 이미 줄여들 가야겠네.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이명주의 또 다른 진면목이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이명주의 어머니는 제가 유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저씨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연한 아들의 금융 기록을 확인하게 됐다. 어떤 선행이 공개되며 방송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이번 이야기는 가족조차 알지 못했던 비밀에서 시작돼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미 성인이자 독립적인 예술가임을 알면서도 어머니로서 느끼는 걱정과 서운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그 과정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한 여성에게 꾸준히 송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에 생활을 드러내지 않는 아들의 성향을 잘 알면서도 가족에게조차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들의 삶에서 자신이 배제된 것은 아닐지 혹시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 상대가 누구인지, 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평소 그가 매달 돈을 보내온 상대는 연인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관계도 아니었다. 그 송금의 이유는 오로지 돕기 위함이었다.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봐. 한 번도 안 봐. 혹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걱정이 겹쳐졌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은 이명주의 설명과 함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송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명주는 왜 이 일을 숨겨왔는지에 대해서도 담담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명주는 뭐 기숙자 이명주는 오랜 시간 한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왔고, 이는 단발성 후원이 아닌 책임감 있는 약속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도움을 받는 상대 역시 불필요한 시선에 노출되길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히 비공개를 선택해왔던 것이다. 이명주가 매달 후원을 이어온 이 여성은 과거 힘든 사연을 그는 선행이 알려지는 순간 그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평가나 이미지 관리의 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사연을 알게 됐고,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책임으로 도움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던 인물로, 음악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그 앨범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타이틀곡인 연인이란 노래인데요. 굉장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내면, 그리고 그가 조용히 감당해온 무게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동안 무대 위에서만 보아왔던 아들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다짐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느꼈던 의심과 분노 대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